네, 안녕하세요. 소득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소득세 첫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는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의 차이 관련해서 법인의 의미, 그리고 존재 이유, 그리고 그 많은 차이 중에서 우리는 두 사업자 형태에 따른 세금 부담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이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중에 개인 사업자를 수업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의 목표는 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종합소득세를 구하는 게 우리 소득세 수업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그 목적을 위한 그 전 단계로서 이 개인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에 대한 기본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세율과 관련해서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의 개념, 그리고 이 개인 소득세에 대한 과세 방법 중에서 종합과세가 뭔지, 분류과세가 뭔지, 그리고 원천징수와 관련된 분리과세의 개념이 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은 개념이 있겠지만 이 정도 개념을 이해하신다면, 자, 우리 소득세 학습 준비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목표인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학습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됩니다. 자, 세율과 관련된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일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해당되는 구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소득 금액이 3,000원인 경우에 이 단일세율과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각각의 세금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일세율이 적용된다면 이 소득 3,000원에 대해서 그냥 10%를 적용하면 됩니다. 10%를 적용하면 세금이 300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단일세율인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하나의 세율이 적용돼서 300원이 산출됩니다. 근데 만약에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 소득 3,000원에 대해서 이 소득 3,000원을 이 구간별로 나눠야 됩니다. 그렇죠. 이 소득 예시로 들게 된 초과 누진세율을 살펴보면 최초 1,000원까지는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최초 1,000원에는 10%가 적용돼서 100원이 산출되고요. 그 다음 구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 구간으로서 1,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2,000원까지, 그렇죠. 결국 1,000원을 초과하는 2,000원까지 이게 1,000원이 되겠죠. 요 두 번째 구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200원이 산출되고요. 마지막 구간입니다. 2,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렇죠. 이 3,000원 중에서 2,000원을 초과하는 이 1,000원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300원이 나오겠네요. 네. 결국 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이 600원이 산출됩니다. 단일세율인 경우에는 300원이 산출되고요. 자, 결국 이 누진세율은 소득이 높아지면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많아지는 개념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면 이렇게 높아질수록 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요. 그렇죠. 이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금이 많아집니다. 이게 누진세율의 핵심입니다. 우리 누진세율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소득세 과세 방법 중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의 종류가 A, B, C 각각 1,000원씩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 소득 A, B, C에 대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죠. 첫 번째는 A, B, C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고요. 이 두 번째는 A와 B를 하나의 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렇죠. A와 B를 하나의 소득으로. 세율은 예시적으로 요 앞에서 살펴봤던 그 3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정하겠습니다. 먼저 A, B, C에 대해서 A, B, C 소득에 대해서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그렇죠. A, B, C 각각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1000원까지는 10%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결국 A, B, C 각각 10% 별도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100원씩 산출이 돼서 세금은 결국 300원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A와 B를 하나의 소득으로 뭉쳐서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A와 B를 별개의 소득이 아니라 A와 B를 하나의 소득으로 본다는 개념입니다. 결국 A와 B를 합한 2,000원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A와 B가 2,000원이기 때문에 이 2,000원에 대해서 세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최초 1,000원까지는 10%가 적용되고요. 그렇죠? 이 1,000원을 초과하는 2,000원까지, 그렇죠? 그 다음 구간 1,000원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300원이 나옵니다. 이걸 각각 적용했을 때는 A 100원, B 100원, 10%가 적용이 돼서 100원씩이 산출되는데 A와 B를 이 하나의 소득으로 본 결과 봐서 이 누진세율을 적용한 결과 이 300원이 산출됩니다. 결국 이 100원이 늘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C는 별도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가 적용되고 100원이 산출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합계는 400원이 나옵니다. 자, 이 비교해 보시면 A, B, C 각각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300원이 나왔고요. A와 B를 하나의 소득으로 뭉쳐서 이 누진세율을 적용한 결과 이 세금 합계는 400원이 나왔습니다. 좀 세금이 늘었죠. 세금이 10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소득 A, B, C를 별도로 세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 A와 B를 하나의 소득으로 뭉쳐서 세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종합과세라고 표현합니다. 소득 C는 별도로 세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분류과세가 된 거고, 소득 A와 B는 이 하나의 소득으로 뭉쳐서 계산이 됐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된 것입니다. 자, 종합과세는 왜 하는 걸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됐나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금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당 구간에 높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금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봤던 이 유사한 소득을 하나로 뭉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뭉친다는 의미는 종합과세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결국 결론은 누진세율 구조 하에서 종합과세를 하면, 즉 유사한 소득을 하나로 뭉쳐서 세금을 산출하면 할수록 결국 소득이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세금이 많이 산출이 됩니다. 소득세 기본 개념 정리가 잘 되고 계신가요? 우리가 뭘 살펴봤나요? 세율과 관련해서는 단일세율과 누진세율, 그리고 이 종합소득세 과세 체계에 관련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살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과세 체계 관련해서 원천징수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 소득을 수령하는 자의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해서 국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간단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주인공이 나온밥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나온밥이 어느 단체에 가서 강연을 하고요. 이 강연료를 100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 강연료 100만원은 이 수령자, 즉 나온밥의 소득이 되겠죠. 근데 이 단체는 이 100만원을 다 강연료로 지급하지 않고 이 100만원에 대해서 일정 비율은 세법상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이 예제 목적상 그냥 46,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나온밥의 소득 100만원에 대한 세금 46,000원을 미리 떼고, 즉 미리 원천 징수를 하고 95만 6천원만을
강연료로 나온밥에게 지급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천 징수한 46,000원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나온밥은 이 소득 100만원에 대해서 95만 6천원을 수령하게 되고요. 결국 46,000원의 세금을 미리 세무서에 국가에 납부하게 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소득 수령자는 이 소득 100만원에 대해서 46,000원을 원천징수로서 미리 납부한 결과가 됩니다. 자, 이 경우에 소득이 있으면 이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 납부 의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소득 100만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로 세금 46,000원을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이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 소득 100만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 신고 납부가 없어지고요.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고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년간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그 신고기간에 최종적으로 이 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를 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하는데요. 이 강연료 100만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종합소득 대상 다른 소득이 존재한다면 모두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 납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과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 세금보다 금액보다 크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되고, 이 반대의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수령하는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를 분리과세라고 하고, 향후에 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를 종합과세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경우는 이 납세 의무자의 선택에 따라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과세 하는 것이 원칙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에는 이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과세 체계 관련해서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를 살펴봤고요. 추가적으로 분리과세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소득세 산출을 위한 기본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세율을 살펴봤고요. 소득세 과세 체계 관련해서 종합과세, 분류과세, 그리고 분리과세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세율입니다. 이 세율은 단일세율과 누진세율이 있었는데,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당 구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누진세율이었습니다. 현행 소득세율은 6%에서부터 현행 소득세율은 6%에서부터 42%까지 저희 몇 단계인가요? 하나, 둘, 셋, 넷, 7단계네요. 7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 체계 관련해서 개인 소득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경우에 유사한 소득을 하나로 뭉쳐서 합산해서 하나의 소득으로 분단하는 개념입니다. 이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종합과세였고요. 별도로 이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분류과세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득에 따라서는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가 있는데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가 있다라는 걸 살펴봤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이 납세 의무자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과세 체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행 누진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 되어 있고요. 이런 초과 누진세율 구조화에서 유사한 소득을 하나로 뭉쳐서 종합소득을 구성하게 되면 결국 이 누진세율이 적용이 돼서 세금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향후에 이제 개인소득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그 소득 종류 중에서 어떤 소득이 요 종합과세가 되는지, 또 어떤 소득은 분류과세가 되는지 그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소득 종류별로 원천징수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소득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가 있는지, 이 소득 종류별로 과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학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